안녕하세요. 자파시는 남자 팩맨입니다. 오늘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미국에서 날아왔죠.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였던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러운 폐질환으로 별세를 하셨어요. 이제 문재인의 재앙이 대기업의 총수까지 죽이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이제 다음이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 지금 서민층은 다 죽여놨잖아요. 뭐 입에 풀 치라고 했으면 그게 뭐 살아있는 건가? 이제 앞으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갈지 참 생각만 해도 암담합니다. 조양호 회장이요. 이제가 70을 넘긴 나이인데다가 재작년에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아주 정정하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나이 70이 뭐 70인가? 콜라텍 가봐. 할아버지들 할머니 꼬시려고 막 날라다녀. 꺾기하고 막 존나 유연해. 아주 난리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당신의 평생을 바쳐서 이 조그만 나라의 항공산업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신 분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가니까 너무 씁쓸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병명은 폐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게 다 뭔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화병이에요. 막 우라통이 치밀고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그냥 맛이 간 거라고. 이 빨갱이 새끼들이 자기가 평생 몸 바쳐서 일했던 회사를 국민연금 앞세워서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지랄들을 하니 이게 뭐 열이 안 뻗치고 배겨요?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걸 속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그냥 몸이 그냥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도 재작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 조양호 일가를 어떻게 조졌는지 아시죠? 여기 한번 보세요. 조씨 일가에 가해진 난도질입니다. 그 시작은 2014년 겨울이었죠. 이 집 큰딸이 지 애미한테 악다구니 쓰는 것만 배워가지고 뭐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비행기를 빼라 마라 아주 그냥 생 지랄을 떠더니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놨어. 그렇게 몇 개월 지지고 볶고 전국적인 개망신을 당했으면 알아서 처신을 했었어야지. 이게 또 잊을만 하니까 또 작년에 또 둘째 년이 또 남한테 물을 끼얹었네. 이러니까 대기업 총수들도 경제 이념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승만 대통령처럼 한국의 이 빨갱이 새끼들이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렇게 처신을 안 했다고. 이렇게 싸가지없고 극악무도한 새끼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처신을 했겠어요? 절대 못하지. 몰랐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라고 그렇게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세상이 온통 시뻘겋고 노조가 그냥 사사건건 빨대 꽂아가지고 일러 바치는 세상인데 알아서 조심을 했어야지. 지금 정치권에 자기들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렇게 설쳐. 그리고 여기에 한국 사람들 그 특유의 종특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황희정승 컴플렉스랑 홍길동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좀 전국적으로 떴다는 사람들한텐 겁나게 칼 같은 도덕심을 요구를 해. 그리고 뭐 하나라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존나게 씹어대. 많이들 보셨잖아요. 누가 좀 떴다 하면 그냥 뒤부터 캐가지고 그냥 씹어 제끼는 거. 그냥 한마디로 권력이 있더라도 누리지 말고 황희정승처럼 초가지 찍고 살란 말이야. 왜? 자기들은 배가 아프거든. 전부 다 남잘 되는 꼴 못 보는 이 노비 새끼들인데 그걸 어떻게 봐. 근데 이게 또 얼마나 그 비겁한 말이에요.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존재들인데 뭐 나는 안 그런가? 뭐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전 그렇다면 윤리적인 잣대를 법의 잣대로 내려서 남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부자나 권력자들은 존나게 청렴결백하고 아주 그냥 정직해야 돼. 이걸 누가 맞추냐고. 근데 또 뒤로는 또 지들 구린 짓 다 하고 다니잖아. 당연히 권력의 책임이 따르는 건 알아. 하지만 그 책임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책임인 거지. 아니 어떻게 스티브 잡스 같이 독선적인 사람한테 성인군자, 부처, 예수, 알라를 요구를 하냐고. 이걸 어떻게 맞춰? 다 같은 원숭이들인데. 그리고 또 한국인들한테 이 홍길동 컴플렉스가 있잖아. 부자들 돈 뺏어다가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 아주 의인으로 취급하는 이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요. 한마디로 남의 돈은 존나게 쉬운 거야. 부자들은 어차피 나쁜 놈들이니까 그 새끼들 돈 뺏어다가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건 조선시대 얘기 아니야. 양반 놈들은 나쁜 짓을 하고 착취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홍길동 같은 사회주의 소설이 먹히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전 근대적인데 이걸 조씨 일가처럼 이렇게 깝치고 있었으니 빨갱이들한테 안 쳐맞고 백이냐고. 근데 또 이 조씨 일가들도 눈치가 없었던 게 이재용이 아무런 죄도 없이 깜빵 가는 거 못 봤을까요? 자기네 아빠 최순실 청문회 불려가서 거수했잖아. 지금 전직 대통령 2명도 죄도 없이 깜빵에 쳐놓고 깜빵살이를 했던 시대인데 이렇게 대기업 총수 일가가 설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하냐고. 아주 그냥 뭐 있어 그냥 청와대 민주당 민주노총 이 새끼들이 그냥 너 오늘 잘 걸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 그냥 들이다 팬 거 아니야 지금. 가뜩이나 제볼 못 잡아먹어서 안다른 새끼들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나 잡아먹으라고 우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앉아 있었으니 기업이 관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난도질을 해놨어. 압수수색만 11개 정부기관에서 총 18번을 했어요. 그리고 포토라인은 14번을 섰네. 이게 무슨 뭐 경찰서가 뭐 가족 사진관이야? 아 왜 부르는 김에 일가족 다 불러가지고 그냥 가족 기념사진 한 방 찍어주지 그랬어. 아니 무슨 불러도 14번씩이나 돌아가면서 부르냐고. 그리고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조양호 집, 사무실, 남매들 집, 사무실 완전히 다 센터를 깠어. 어떻게? 들깨들 300마리 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샅샅이 뒤진 거지. 여러분들 압수수색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다 가져가. 이거 한 번만 받아봐도 어안이 봉봉하고 일이 올스타 빼는데 이걸 18번씩이나 당했어. 여기에 뭐 혐의, 의혹만 21개? 이건 뭐 그냥 죽으라는 거야. 한마디로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군중의 분노는요 상대방이 죽거나 아니면 지들이 살고 있는 시궁창 수준으로 내려와야지 그 분노가 없어진다고. 그냥 한마디로 군중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 조씨 일가를 드립다 팬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한 명이 죽어나갔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빨갱이들이 피를 보기 전까지 그렇게 물어뜯다가도 딱 피를 보잖아? 그럼 갑자기 조용해져. 왜? 피 맛을 봤거든. 배가 부른 거야. 그리고 나선 그렇게 옆구리를 칼로 찔러댄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존나게 또 송이군자가 돼. 그리고 또 죽음을 애도한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바란대잖아.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위선이에요. 아주 그냥 들짐승 같은 새끼들이지. 이 박창진 보세요. 얘 메시지 올린 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대잖아. 지가 언제 그렇게 빌었다고. 그리고 여기에 그 조양호 회장 부인이 있잖아. 그 유시민 누나 닮은 여자. 그 아줌마 악다구니 쓰는 영상 좀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 첫째 딸 조윤아 영상. 진짜 내가 들어도 무섭더라. 그렇게 지 남편이건 새끼건 부하직원이건 아주 그냥 개 패듯이 싸무라 제끼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해 주냐고. 대한민국의 전 근대화된 원숭이들 전부 다 재벌은 다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고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도사견들도 아니고 저렇게 지저들 됐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리고 결국엔 국민연금을 앞세워서 조양호 회장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몰아냈어요. 실질적인 지배력은 건들지 못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조양호 회장을 제낀 거 아니야. 결국엔 빨갱이들이 승리를 한 거라고. 여기에 박찬진 웃고 나오는 꼴 좀 보세요. 아주 그냥 개선장군이죠. 근데 남들은 얘 보고 추잡한 새끼라고 욕을 많이 하는데 난 또 남자로서 얘는 그렇게 좀 까지 못하겠더라고. 왜? 남자의 생명은 자존감 아니에요. 조윤아한테 그렇게 자존심, 자존감이 이렇게 짓밟혔는데 얘라고 뭐 지렁이라고 뭐 꿈틀을 안 하겠어? 아주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개겼던 거 아니야? 지 딴에는 불화 달렸다고 이렇게 최선의 복수를 다하고 앉아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또 뜯어 말리냐고. 그런데 이 박찬진 옆에 이 가면 쓰고 뒤에서 지저대는 이 새끼들 좀 보라고. 얘네들 도대체 뭐야? 얘네 지금 대한항공 노조 새끼들 아니야. 야, 이 싸가지 없는 대한항공 노조 새끼들아. 니들이 그렇게 당당하면 얼굴 까고 당당하게 시위할 일이지. 뭐가 그렇게 캥겨서 뒤에서 그렇게 지저대? 니들이 뭐 똥개야? 남들은 평생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 받아가면서 일하는 것들이 말이야. 니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가족들 돌아가면서 비행기 공짜로 타고 다니잖아. 지금 평생에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대기업 다니면서 돈 많이 받고 좋은 복지, 니들 처자식들 먹여 살려주는 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야지. 어디서 가면 쓰고 뒤에서 지저대고 지랄들이야. 야, 그렇게 족같으면 나가든가. 병신들이 갈 데는 없으니까 얼굴 깔 용기는 안 나고 뒤에서 그렇게 지저대면 니들 사이에 민노총이 껴있는지 중국 짱깨들이 껴있는지 어떻게 알아? 한마디로 니들도 붙어있을 만하니까 붙어있는 거 아니야. 남들이 그래도 알아주는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입 닥치고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 닥치고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말이야. 무슨 노비 새끼들도 아니고. 니들이 조선시대 종이야? 아유,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냥. 근데 또 한편으론 대기업 사주들도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한들 하늘 아래서는 언덕백이 아니야. 지들이 잘나가고 돈 많아 봤자지. 뭐가 그렇게 잘나고 지체가 높아서 이렇게 까부냐고. 결국은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냥 비극이 발생할걸. 지금 대기업들이요, 자기 일처럼 회사를 열심히 해진 직원들 덕에 이렇게 큰 거 아니야. 어르신들이요, 발바닥 부르트도록 밤새도록 일했잖아요. 학창시대 때 우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주말도 없이 일했잖아. 박정희 정부 때 불화받은 이 사업들 누구 덕에 컸어? 뭐 자기 혼자 일했나? 그건 아니죠. 지금 재벌들이 만약에 멕시코에서 개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국이 지척이 있었다 한들 이렇게 한국처럼 클 수 있었을까? 절대 못 크지. 왜? 국민 모두가 진짜 뭘 잘 살아보자고 피땀 흘려서 읽어놓은 회사들 아니야. 그러면 자기들도 알아서 국민들한테 베풀고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개무시는 하지 말았어야지. 정권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이렇게 지랄 연병을 떠는데 이걸 어떻게 막냐고.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마누라 망신에 자식들 병신들이고 다 뽀록 나고 결국엔 자기 자리도 못 지키고 국민연금한테 한 방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리가 됐으니 화병이 안 나고 배겨요. 나 같아도 진짜 자살 아니면 다행인 거지 진짜. 그냥 이래저래 복합적으로 너무 아쉬워. 하나하나가 다 씁쓸해. 이 조양호 회장님의 뒷모습 얼마나 안타깝냐고. 이 한국의 항공회사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고 가신 분인데 이렇게 갔어야만 됐냐 이거지 지금. 그렇다고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줘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조양호 회장의 죽음은 이제 한국에 뭘 의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뭐 대기업이요, 중소기업이요, 뭐 한국경제요, 외교, 국방, 자영업자,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소문없이 죽어나갈지 아무도 몰라. 왜? 이건요, 한국경제 시장으로 봤을 때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사인이에요. 조양호 회장이 나이 70까지 이렇게 3년을 버틴 거 아니에요. 한국경제도요, 문재인이 씹창낸 지 이제 딱 만 2년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국민 돈으로 만든 국민연금이 대기업 총수를 몰아내고 결국엔 대기업 총수의 정수리에 칼을 꽂았다고. 이걸 보고 외국인 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대차가 국내 파트가 44년 만에 사상 첫 적자를 냈는데 민노총은 하루가 멀다고 저렇게 파업을 해.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 몰라라야. 그러면 거기에 껴있는 하청업체들은 또 어떻게 되겠냐고. 삼성이요, 이제 수출 20%가 꺾여서 달러도 이제 잘 안 들어오게 생겼어. 여기에다가 내수경제는 완전히 작살이 났죠. 정부 부채는 또 하루가 멀다고 또 늘어. 여기에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다 도망가. 오늘 환율이 1140원 뚫었잖아요. 제 생각은요, 결국엔 머지않아 조양호 회장이 문재인이 저승사자로 한국에 되돌아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왜?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차베즈가 1999년에 취임했거든요. 딱 3년, 4년 차에 나라가 확 꺾였어요. 99년 취임할 때 괜찮았죠. 2002년, 2003년이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를 꺾였다고. 돈 퍼주고 국민들 생각 못하는 개돼지로 만들고 기업인들, 부자들, 지식인들, 엔지니어들 다 해고하고 해외로 다 내쫓고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나더니 5년 차가 되니까 완전히 꺾여서 10년 차가 된 작년엔 완전히 회생 불가능으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니야. 여기에다 또 문재인이 또 차베즈처럼 미국에 대드는 것도 어찌나 그렇게 또 똑같은지 정말 그 과정이 소름 끼치게 똑같아. 이 새끼들 2008년에 한겨레에서 베네수엘라를 배우자고 하더니 진짜 완전히 똑같이 배웠어. 아, 진짜.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네,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이제 조양호 회장이 저승사자로 한국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머지않았습니다. 자, 그럼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문재인이 망하는 그날까지.